일단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역TV 박주환입니다. 대한항공 때문에 오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정의부터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 지침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일단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잘 모르겠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요, 주식을 개인이 사게 되면은 이 개인은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개인이 직접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펀드에다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펀드에서 돈을 집행을 해서 이 회사의 주식을 사겠죠. 그러면 이 펀드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권리를 펀드가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주주총회에서 집합투자자, 쉽게 말해서 펀드의 경우에 주주권 행사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3%를 초과하는 소수주주의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지는 않아왔던 것이죠. 이러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임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건요, 처음에 2010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특히 기관 투자자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관 투자자가 금융회사의 경영진의 잘못을 똑바로 지적하지 못했다라는 이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제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2014년에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 즉 ROE라는 자기자본이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경우에 지금까지는 우호적이었던 또는 아주 중립적이었던 이 펀드가 이 펀드에 투자한 주주, 수익권자라고 부르는데 이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펀드는 이 회사에 어떠한 압박을 가할 수가 있냐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 성향을 조금 더 높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들의 이익을 기대한 주가 상승을,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 운영이 공정해지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음으로써 상승된 주가가 연기금이나 펀드의 수익률에 기여하게 되고 수탁자, 즉 고객들의 수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기만 하면 마냥 좋을 것만 같은 스튜어드십 코드도 역시나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요, 과거의 잘못을 돌아본다거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정리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의 주주들의 이익만 대변하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의 발전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마냥 장점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이 보여줬던 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된 이슈는요, 결국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박능후 장관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사회적 물의를 빚고 주주 가치를 훼손한 점, 사회적 물의를 빚고 주주 가치 훼손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즉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퇴출이나 주주 대표 소송 제기 등과 같은 초강수를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스튜어드십 코드와 맞물려서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한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릴지, 즉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성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할지 기초가 주목됩니다. 자, 네, 여러분 오늘 대한항공 이슈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는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더 행동하는 주주들,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남으로써 한국 주식시장의 배당 성향 상승이라든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요, 올 한 해 계속해서 뉴스나 신문 지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다뤄봤고요.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